행렬을 빨리 마무리합시다. 행렬. 굳이 심화를 하려고 하면 그 켈리 해밀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안 해도 안 나오는데 뭐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애초에 그냥 그 뭐지 교육과정 그거에서도 그냥 약간 기본적인 계산 정도 할 줄 아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행렬은 아마 딱히 뭐는 없습니다. 행렬 안 한 지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생긴 게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선생님들 중에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행렬은 숫자나 문자를 여기 그냥 이거 거의 여기에 다 써놨거든. 이거만 보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괄호로 묶어낸 걸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해. 대문자로.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있죠.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 행하고 열이거든 진짜로. 행하고 열. 그러니까 행은 몇 번째 줄인지를 보는 거고요. 열 같은 경우는 약간 분단 같은 거. 1분단, 2분단 이런 말 하니? 어씨 못한다. 그래서 여기를 1분단 1열, 여기가 2열 이런 식으로 뭐 3열 이렇게. 첫 번째 줄을 1행, 여기를 2행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약간 이쪽은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쪽은 1행 1열 해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대문자 쪽에 안쪽에 있는 그 성분들을 가지고 A1, 1 이렇게 씁니다. 1행 1열, 1행 1열. 자, 여기는 A1, 2, 그다음에 A1,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별거 없어. 자, A 2행 1열, 그다음 2행 2열, 그다음 2행 3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뭐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있는데 얘가 2행 3열이기 때문에 이쪽은 2 곱하기 3행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가로줄과 세로줄에 대한 어떤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몇 번째 줄인지가 행이고요. 몇 번째 분단인지가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뭐는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쳐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를 뭐 B라고 할게요. 그럼 이쪽은 그러니까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쪽을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근데 이쪽은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니까 이쪽은 2차라고 2차 이렇게 봅니다. 2차 정사각형.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2 곱하기 2행렬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 A, B, C, 뭐 D, E, F. 갑자기 알파벳이 되는 거지. 자, 맞았네. 진짜 다행이다. 자, 호그랑 말 못해도 되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3차 정사각형열이에요. 나 진짜 왜 모르지? 미쳤나? 어제 술 먹어서 그런가? 정사각형열. 3 곱하기 3입니다. 이거. 오씨, 깜짝이야. 자, 이렇게.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별 그건 없고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있는 걸 성분이라고 해요. 성분. 그러니까 1행 1열의 성분, 1행 2열의 성분, 1행 3열의 성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거는 그냥 행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그 행렬에 모든 성분이 같을 때, 그러니까 모양도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모든 성분이 같을 때를 같은 행렬이다. 같은 행렬 이렇게. 너무 기본이잖아 이게. 뭐 어쨌든 뭐 그런 거야. 꼴도 같아야 돼. 그래서 꼴도 같고 성분도 같을 때. 그래서 A 이퀄 B다라고 하겠죠. 뭐 너무 당연해서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 모든 이제 똑같은 어떤 성분이 있을 때는 같은 행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그 292번 같은 거 좀 볼래요? 너무 쉬워. 뭐가 없어. 진짜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애초에 목표 자체가 뭐 다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뭐 어떤 건지 알고 그다음에 계산만 하고 그다음에 뭐 곱하고 사칭 계산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A 뭐 IJ, IJ. 그러니까 이게 행열이잖아. 행열 몇 번째 줄, 몇 번째 분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I 더하기 3J래. 3J. 자, 이게 I도 1이고요. J도 1입니다. 약간 J 하니까 약간 그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영어 발음인데 그죠? J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행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열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차 정사각 평면일 거다? 2차 정사각 평면 거죠. 그냥 그거예요. 별거 없어. 너무 쉽잖아. 자, 그럼 A입니다. 그럼 2행 1열이거든. 2행 1열 여기야. 이겁니다. 그러면은 A라고 쓰고 2,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것만 구하면 되죠. 해가지고 I가 2고 J가 1이니까 뭐야 이거?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는 거죠. 야 이거 발로 풀겠다. 그러니까 6년은 틀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하나라도 틀리잖아? 그럼 등급이 확 떨어져요. 왜냐면 작년에 이상한 거 틀린 애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등급이 간당간당 했거든? 그래서 그래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293번은 A 이퀄 B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A 빼기 1이 5고 6이 B 플러스 2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 할 말이 없어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렬은 그냥 이런 거 어떤 형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있는 거를 성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몇 행 몇 열의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를 그냥 두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난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 이제 행렬의 연산이에요. 행렬의 연산. 첫 번째, 그러니까 덧셈, 뺄셈, 실수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덧셈의 경우, 자 이거 이렇게 덧셈의 경우 이렇게 됩니다. 덧셈 뺄셈은 이쪽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가는 거예요. 있는 것끼리. 덧셈과 뺄셈을 하시면 됩니다. 덧셈과 뺄셈.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럼 덧셈 뺄셈을 할 거면 모양이 같아야 돼요. 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덧셈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법칙, 연산 법칙이잖아요. 연산 법칙. 그래서 이쪽은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교환 법칙. 그 다음에 and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덧셈에 한해서 A 더하기 B 하고요. B 더하기 A가 같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이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누굴 먼저 하든 네 맘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하든지, 아니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가지고 A하고 얘 두 개 더한 거를 같이 더하든지 뭐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약간 좀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덧셈 뺄셈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이야 그냥. 그리고 실수배는 얘도 너무 상식적이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해야지 뭐 그죠? 자, 제가 늙었으니까 제가 해야지. 자, 실수배는 모든 성분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히 뭐가 없어. 그래서 그냥 덧셈 뺄셈 실수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 오늘도 이제 또 시험 봐야 되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자, 295번. 이게 작년에 되게 그 어떤 행렬 문제가 나오는지 좀 봤거든요. 너무 쉬워.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좀 필요 없어. 하나도 좀 필요 없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어려운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냥 딱히 안 가져왔거든요. 얘를. 자, 295번. 그러니까 2A-B거든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3이래요. 그럼 다 2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랑 4랑 6이 있지. 빼기. 그럼 3일은 마이너스 0, 3일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말하자면 이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6 빼기. 뭐 이런 게 뭐가 있다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2A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끝이니까 너무 쉽습니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아요. 그래서 296번도 마찬가지고 297번도 마찬가지고 그냥 같은 성분에 있는 것끼리들 더하고 빼고 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실수배는 그냥 모든 거 다 하면 돼요. 모든 거 다 실수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뭐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있겠죠? 307번. 이것도 솔직히 4함식이랑 똑같아. 307번 볼게요. 자, 이쪽은 A가 2, 0, 0,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2A 더하기 B. 얘가 이쪽은 뭐야? 5, 2, 3, 마이너스 1. B를 구하라. 아니 이거 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2A. 두 개 빼. 그럼 끝이야. 그러면 이게 B야. 그럼 2A가 4, 0, 0,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 개 빼시면 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B가 나오니까 그런 거 하라고 했죠. 잔망스럽게. 요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 뭐 하려도 할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도 별게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굳이 연산 법칙 같은 걸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의 곱셈. 그나마 행렬의 곱셈에서 약간 좀 내용들이 좀 있겠죠? 행렬의 곱셈. 근데 얘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그냥 성질한 다음에 이제 문제 몇 개 보고 바로 이제 저희는 시험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입니다. 시험 앞부분과 뒷부분. 앞부분이. 어차피 뒷부분은 아직 다 안 해가지고 뒷부분의 메인은 순조거든요. 순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순조인데. 너네 만약 군대 가잖아. 그럼 보통 이제 그 뭐지? 밥 메뉴 중에 고등어 순살 조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그 공포감이 밀려오지 않니? 절대 드시지 마세요. 거짓말이야. 순살 조림인데 순살이 아니야. 그러니까 걸려 자꾸 이게.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약간 통조림 좋은 거 쓰면 가시가 녹거든요. 고등어 같은 거. 그래서 되게 맛있거든. 근데 이거는 냄새도 나고요. 뭐지? 하여튼 그 가시가 안 사라져요. 슬퍼.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메뉴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등어 순살 튀김 있죠. 이것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원래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맛이 없어요. 그냥 먹지 마. 그리고 또 뭐였더라? 해물 비빔 소스인가? 이거 나오잖아. 이거 도망가세요.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도망가 얘들아. 그냥 아예 군대를 가지 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행렬 곱셈. 곱셈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여기에 메인입니다. 아마 보통 나오면, 그러니까 덧셈 뺄셈은 그렇게 굳이 막 헤매지도 않고 그럴 건데 곱셈이 그나마 왜냐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할 수 있다면 여기는 여기 있죠. 여기 이거랑 그러니까 여기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곱하냐면 생각을 해봐. 뭐 요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 만약에 뭐 2, 1, 1, 2가 있다. 그리고 B가 막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그래 너 좋아하는 수 땡겨줄 수 있니? 5요. 넌 땡겨줄 수 있니? 6이요. 넌 땡겨줄 수 있니? 9. 넌 땡겨줄 수 있니? 40. 이거는 누가 봐도 곱해질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곱해져 이거는. 왜 그러시죠? 뭐 이러면 그지? 아니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될 것 같. 나만 그런가? 봐봐. 하는 거 잘 봐봐. 그럼 얘가 이렇게 보면 돼. 자, 분명히 행렬이잖아. 행렬이기 때문에 1행과 1열을 곱해요. 돼요? 1행과 1열을 곱한다는 건 그리고 딱 봐봐. 이거 어떻게 곱해요? 쓱 이러면 되고 첫 번째끼리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끼리 이렇게 곱합니다.
두 개를 또 곱하진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9를 더해 주시면 돼요. 이게 곱하기의 약간 그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곱하기 규칙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1행 2열 이렇게 되는 거죠. 1행 2열. 이게 뭐야? 똑같아. 첫 번째 끼리 이렇게 곱해. 그럼 2 곱하기 6입니다. 플러스 두 번째 끼리 곱해. 1 곱하기 40. 요거 이렇게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행 1열. 2행 1열.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더하기 2 곱하기 9가 되는 거고 이건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걸 막 그렇게 많이 바라진 않을 텐데 요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행 2열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1하고 6을 곱해. 1 곱하기 6. 그 다음에 2하고 40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봐봐. 그럼 여기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죠?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2행렬의 결과가 2 곱하기 2행렬이야. 돼요? 만약에 생각해봐. 자, 1, 2, 3. 그럼 1, 1, 1, 1, 1. 자, 돼요? 이게 있어. 자, 근데 갑자기 선생님 저는 이게 좋은데 1, 0, 0, 1이야. 아, 곱하기 되겠네? 1에 1. 일로 와? 이거죠. 됐어요? 여기 지금 몇 개의 열이 있죠? 3개 열이 있죠? 여기 몇 개의 행이 있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뭐의 숫자라? 나 이거 떨구면 안 돼. 봐봐. 뭐의 숫자죠? 이거 떨굴 수 있어. 그죠? 자, 여기는 뭐의 숫자라? 1분단, 2분단, 3분단 아니야? 여기는 열의 숫자랑 여기는 뭐의 숫자가 같아야 될까? 행의 숫자가 같아야 돼. 되니?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그 2행 3열이거든요. 얘가 2 곱하기 2가 돼서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돼요? 절대로 얘는 곱셈이 안 돼.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행렬에 자, 이쪽은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에 행의 개수가 돼요? 너무 뻔한 거여서 싫어요?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열과 뒤에 행이 똑같아야 돼. 이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무조건 성립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그럼 지우는 거야. 지워. 그럼 어차피 이게 1행, 여기가 2행입니다. 1행, 2행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 1행, 2행. 그죠? 그리고 1행, 1열, 1행, 2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열은 얘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행은 앞에랑 연관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거랑 여기 뒤에 거를 가지고 보면 끝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자, 만약에 자 여기가 1, 2, 3이 있어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0, 1이 있어. 자, 그럼 뒤행률은 무조건 행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너 좋아하는 숫자 뭐 있어요? 37. 37개 열을 쓰면 이거 하면 수업이 끝나잖아, 그죠? 우린 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자, 물론 어차피 오늘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1, 0, 1, 그다음에 2, 2, 2로 갑시다. 쓱 이렇게 쓱 가야. 자, 하나 더 할까? 하나만 하자. 귀찮다. 자, 그럼 봐봐. 여기는 1행 1열이고요. 2행 1열이고요. 돼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두 개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개 나올 거거든요. 1행 1열, 2행 1열. 그럼 여기는 1, 빵 3이니까 4. 여기는 마이너스 1, 빵 1이니까 이쪽은 0. 돼요?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얘는 봐봐. 이거 행 두 개, 2 곱하기 13개니까 3행렬. 여기는 3 곱하기 1행렬. 돼요? 같은 거 뭐 한다? 죽인다. 돼요? 앞에 행렬이 뭐다? 앞. 뒤 행렬이 뭐다? 뒤. 돼요? 이게 2 곱하기 몇 행렬입니까? 1행렬. 되니? 오케이? 얘도 알아야 돼요. 너 너무 귀찮니? 어쩔 수 없어요. 알아야지 뭐 어떡할 거야. 자, 요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걸 갖고 봤을 때
A라는 행렬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드시 얘가 뭐 M 곱하기 N 행렬이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N 곱하기 L 행렬일 때만 가능하고요. 그럼 그랬을 때 A 곱하기 B 행렬은 그래서 얘네가 사라지면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M 곱하기 L 얘는 행렬.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뭐 어쨌든 곱셈을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다른 거 두 개를 곱한다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 거듭 제곱, 자,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한다고 거듭 제곱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하려면 a 제곱, a 3승, a 4승 뭐 이런 거 갈 거 아니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거듭 제곱도 조건이 있거든요. 무슨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나?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아니 생각해봐. 야, 이런 행렬을 가지고 거듭제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 2, 3 마이너스 1, 0, 1이 있는데 1, 2, 3 마이너스 1, 0, 1이 있어. 안 맞아 그러면. 돼요? 그 같은 행렬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맞을 거면 거듭제곱은 반드시야. 거듭제곱은 반드시 이쪽은 정사각 행렬만 됩니다. 얘만 가능해요.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진짜로. 아니 n 곱하기 n이랑 n 곱하기 n을 쓰면 달라 안 돼. 같아야지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무조건 정사각 행렬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방식. 그리고 근데 그래봤자 필요 없어. 그냥 거의 다 n 곱하기.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안 나와. 이상한 거 안 나오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거듭제곱의 성질이 있네. 거듭제곱 성질. 자, 첫 번째는 똑같아. a m승 곱하기 a n승이 있으면 아니 어차피 거듭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a의 m 플러스 n승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m승을 n승을 했어. 그러면 그냥 a의 mn제곱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거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a에 만약에 뭐 n 플러스 1승이 있다. 그럼 여기는 그냥 a의 n승 곱하기 a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냥 이거는 뭐 기본적인 지수법칙 같은 느낌이니까 그냥 그거를 성립하게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행렬의 곱셈의 특징이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연산법칙이 있어요. 연산법칙. 그래서 그 연산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진짜 이거는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짱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이거 반드시 중요한 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을 때도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건 A, B와 DA가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 절대로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됐니? 그죠?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돼.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좀 많은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딱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예외 중에 하나가 얘야. 같은 거 곱할 때. 이거는 이것도 돼요. A n승 곱하기 A m승이 이쪽은 A의 n 플러스 n승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환 법칙의 예외인 거죠. 교환 법칙의 예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환 법칙 절대 성립 안 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제발 얘는 좀 그냥 기억을 좀 하세요. 됐니? 오케이 이거야. 자, 그다음에 결합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거를 먼저 쓰든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이걸 곱하고 C를 곱하나 아니면은 A하고 BC 이렇게 해가지고 BC를 곱한 다음에 A랑 같이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쓸 때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힘들구나. 힘들어요. 좀만 참아요. 자, 어떻게 해요? 잘하겠지, 그치? AB 플러스 AC.
제발 근데 너네 맘대로 이거를 가지고 BA 더하기 CA라고 두는 순간 얘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환법칙이 안 되니까.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이거는 제발 주의해. 제발.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봐. 방향을 잘 봐야 돼, 얘들아. 방향 잘 봐야 돼. 방향 잘 봐야 된다. 이거 안 돼. 그럼 마찬가지로 B 플러스 C가 있고 A가 있으면 그러니까 분배가 되긴 되는데 방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 그럼 여기는 BA 더하기 CA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실수배. 이겁니다. 실수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겁니다. K하고 A 곱하기 B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이제 얘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뭐 이걸 B를 곱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A 곱하기 KB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니까. 요거는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좀 풀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좀 더 있을 거니까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됐니? 오케이? 자, 요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 봐봐, 마지막. 7번. 예전에는 더럽게 중요했던 게 단위행렬이거든요. 예전에 엄청나게 중요했던 게 단위행렬인데 자, 봐봐. 아까 여기서 이게 있다? 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곱셈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 그랬습니까? 교환 법칙 이거 성립 안 한다 그랬거든. 근데 예외 중에 하나가 그 거듭 제곱할 땐 예외가 되는데 이런 게 있다? 단위행렬? 혹시 뭔지 알아요? 단위행렬? 몰라요? 얘는 그냥 내가 단순하게 얘기할게. 자, 그냥 곱하나 마나. 그러니까 1을 곱한다. 약간 이런 느낌.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A랑 어떤 행렬이랑 얘를 곱해. 그러니까 이걸 단위 행렬을 2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그냥 이렇게 얘를 바꾸나.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교환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는 성립 안 하는데 이렇게 예외가 있을 때가 있거든. 그게 저거야.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냥 이거 그냥 A 곱하나 마나. 그럼 여기서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1, 0, 0, 1. 이것만 알아. 2차 단위 행렬 아시면 됩니다. 딴 거 다 괜찮아요. 필요 없어. 이렇게만 보면 돼요. 2차 단위 행렬 이거. 그럼 왜냐면 여기가 뭐 x1 아니 뭐 x12, x12. 그다음에 x21, x22 이렇게 있어서 1, 0, 0, 1이라고 하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이고 2행 2열이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x11, x12, x21, x22입니다. 똑같아요. 이겁니다. 자리를 바꿔도 마찬가지야. 자리 바꿔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10001이 앞에 와도 1빵빵1이면 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이것만 남고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만 남을 거고 똑같아.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사라지고 얘만 남을 거고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얘만 남을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곱하나 마나 그냥 그게 단위행렬이에요. 그래서 1, 0, 0, 1입니다. 돼요? 그래요. 그죠? 자, 이거야. 그래서 별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문제 몇 개만 풀고 이제 바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 봅시다. 314. 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뭐가 없어. 자, 그러면은 여기다 풀어볼까? 어차피 했으니까. 숙제는 그냥 행렬을 다 풀어오시면 돼요. 자, 313번. A 곱하기 B니까 1, 0, 2,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1, 2 빵빵입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1 하면 2. 그 다음에 하면 2, 하면 이쪽은 4. 끝. 너무 쉬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315 그냥 하는 게 편할 겁니다. A 곱하기 A 플러스 B거든요. 그냥 행렬을 구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A가 1, 0, 2, 1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더하기 B라는 건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2, 0, 0, 2. 2, 0, 0, 2. 돼요? 그럼 약간 머리를 좀 쓰지 않니? 그죠? 이 정도는 할만해. 자, 약간 머리를 쓰자면 여기서 얘를 1, 0, 0, 1로 만들고요. 실수배가 2배이기 때문에 2배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얘를 갖다 빼도 된다 그랬거든요. 저기서 실수배는. 아무 데나 갖다 빼도 되니까 이렇게 얘를 2배라고 딱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이거야. 근데 얘를 그냥 집어넣어. 이거 집어넣어요. 이거 여기 2를 여기다 집어넣어. 2, 0, 4,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돼요? 곱 하나 많으니까 이거 주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오기? 쉬운 거라니까 더 이렇게 그거 하는 거니?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니까 뭐 생각보다는 별거 없긴 해.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좀 바꿔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뭔가 단위 행렬 같은 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곱 하나 만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크게 뭐는 없기 때문에 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1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냥 얘는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이거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319번은 그냥 이거잖아. ax 플러스 y가 마이너스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가 b니까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그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323번 323번이랑 325번 있죠. 그거 두 개 풀고 끝낼 테니까 그죠? 그거 두 개 하고 이제 그냥 쭉 해서 너네가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거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은 그냥 342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험 보고 이제 그거 하도록 할게요. 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이겁니다. 그냥 하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이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 6이니까 이쪽은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4에다 9니까 이쪽은 5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A죠. 그럼 A 3승. A 3승은 그냥 A 제곱에 똑같이 그냥 A를 곱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하고 5가 있으면 이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하고 3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쓸 거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고 이쪽은 6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10이니까 6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8에 15니까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A 제곱, 이게 A 3승이 될 거라는 거지. 돼요? 별거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320번. 마지막이니까 쓸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약간 그 연산 구조가 좀 달라 곱셈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325번. 오늘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거 푸는 거. 얘들아, 자, 예, 마지막이야 얘들아. 좀만 참아. 근데 너네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서 이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네? 그럼 오늘 지겨웠으면 안 되는 거야. 왜? 행렬의 곱셈에서 뭐가 안 된다 그랬죠? 교환 법칙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얘가 이거 곱해서 a 제곱이고요.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니까 얘는 AB가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BA가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 돼요? 이게 제라서 이거 두 개를 그냥 빼면 이거만 남는다고 이거. AB 더하기 BA가 남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른다라는 거야. 몰라.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가 두 개를 뺀 거기 때문에 얘가 2고 4고 그다음 마이너스 2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이게 그냥 답이야. 약간 계산 구조가 다르다는 건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니까 뭐 다른 건 뭐 크게 뭐 없고. 그래서 곱셈할 때 계산 구조가 다르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끝날 거니까 뭐 얘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푸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아니, 오늘 하면 또 니네 그걸 것 같았어. 그 뒤에 가서 118페이지 있죠. 341번이랑 342번 있죠. 그거에다 둘 다 별표를 치세요. 아마 이런 게 나올 겁니다. 특히 342번 있지. 거기 별표 5만 개 치시면 돼요.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시험에 이거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는 그 뒤쪽에 그런 거 나오고 앞에 계산하는 거 나올 거니까 341번이랑 342번을 한번 좀 약간 생각해 보시고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년에 모든 학교에서 342번 같은 게 나왔거든 시험에.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좀 잘 알아보시고 나머지 계산은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냥 뭐 했을 때. 그래서 그냥 얘는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겹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딱히 뭐 한 건 없습니다. 행렬이라서. 그래서 요거고 다음 시간에 순조로 가자. 순열 가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메인이니까 그 프린트도 또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기를 해서 우리가 좀 그거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복구 할게요.